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직장인들의 로또라고 불리는 스톡 옵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0일 먼저 이제 카카오 대표의 내정자였던 이 류영준 대표이사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스톡 옵션으로 부여받았던 주식 약 400원어치를 이제 한꺼번에 매도를 하면서 좀 이 소액 투자자로부터 좀 좋지 않은 여론이 좀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자진 사퇴까지 하게 됐잖아요. 세무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앵커님께서 결론을 잘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유 내정자가 카카오페이 주식 약 23만 주를 지난달 10일 시간의 매매, 그 블록들 형태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23만 주가 당시 시세로 약 45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유 내정자를 포함한 임원들 총 8분이 그 스탁 옵션을 행사하면서 얻었던 이익이 약 469억 원 정도로 알려지면서 이게 좀 이슈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카카오페이 주식은 하락하면서 이제 임원들의 그 스톡 옵션 행사가 여론적으로 좋지 않은 의견을 받으면서 자진 사퇴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469억 원이라는 큰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서 회사에 있는 대표님들뿐만이 아니라 임직원분들도 스톡 옵션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면서 요즘에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최근에 한 이슈기는 했잖아요. 이게 469억 원이면은 좀 상상할 수 없게 좀 큰 가격인 것 같기도 한데, 카카오페이 외에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이 임직원들의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좀 수억의 좀 차익을 얻었다라는 뉴스를 좀 저는 많이 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스톡 옵션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함께 이제 세법에서는 과연 이런 비상장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변호사님 그 전에 이 스톡 옵션 제도나 좀 종류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듯 예전만 하더라도 이제 일부 스톡 옵션 제도가 임직원들이 좀 노예 계약서가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톡 옵션은 부여하는 대신 뭐 급여를 많이 낮춘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뭐 무한으로 야근을 뭐 요구한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스톡 옵션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이제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또 퇴사도 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좀 악용이 되어 온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이 이제 임직원들 동기부여 및 성과급 형태로 스톡옵션 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이란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일정 기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임직원이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를 급여로만 받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톡옵션 제도를 우리사주 제도와 좀 혼동하시기도 하는데요. 스톡옵션 제도는 한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능력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지만, 우리사주 제도는 통상적으로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서 주식을 부여받기 때문에 양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고 매입한 자사주를 일정 비율만큼 직원에게 좀 지급하는 스톡 펄처스라는 제도와도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스톡 옵션 제도가 할증 스톡 옵션 제도 또는 스톡 옵션 우리사주 제도 등과 같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할증 스톡 옵션 제도는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을 주식이 일정 비율만큼 변동했을 때는 이제 조정을 좀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스톡 옵션 제도는 10만 원의 주식을 5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부여하는 것이지만, 할증 스톡 옵션 제도는 현재 10만 원인 주가가 50% 이상 뭐 좀 상승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톡 옵션 제도가 이제 다양한 옵션별로 좀 장단점이 이렇게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임직원분들께서는 이제 주로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옵션을, 좀 회사 입장에서는 또 회사한테 유리한 옵션을, 임직원은 임직원에게 좀 유리한 옵션을 신중하게 잘 선택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네. 좀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뭔가 제가 느끼기엔 좀 족쇄 같은 느낌이었다면 점점 더 이제 근로자들에게도 유리한 조건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회사가 이런 좋은 제도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제 세무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대표자분들이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바로 회사에 도입하고 싶으셔가지고 임직원이나 바로 뭐 계약서만 쓰면 이게 성립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게 세무적인 리스크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절차를 지키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정관에 스탁옵션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내용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정관은 일종의 회사의 법규와 같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 규정인 정관에 스탁옵션, 즉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면서요. 이때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부여받을 자격의 자격 조건,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 기간, 그리고 이사회 결의로 취소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관이 작성되어 있다면 이것들이 이제 회사의 등기부등본이라는 객관적인 서류로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게끔 등기가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이런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셨다고 한다면 이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 이제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주주에 대한 권한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절차를 반드시 좀 거치시고 스탁옵션을 행사하고 부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 법인의 대표님들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시고 스탁옵션을 지급하시고 또 이걸 행사하셨다고 하셔서 세무적으로 나중에 이슈가 돼서 그 지급을 한 법인도 세무적인 불이익을 받고 또 임직원분들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절차를 반드시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좀 상법상 절차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들립니다. 주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 가격이 좀 높을 때 행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일반 비상장 기업들의 주식은 좀 얼마인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네, 그 주식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뭐 IPO가 돼가지고 이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시가가 나올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할 거고 뭐 비상장이지만 뭐 KOTC BB처럼 뭐 어느 정도 이제 거래 플랫폼에 이제 올라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통 그 가격에 따라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법에서는 이제 그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기존에 거래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거래 가격을 인정해주기도 하고 그 외에 흔히 이제 상증세법상 평가 방법이라고 하면 상속 및 증여세법상 그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보충적 평가 방법이 이제 뭐 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회사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산식이 좀 마련이 돼 있어서 네. 그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정도 전만 해도 이제 거의 평가가 상증세법상 그 평가 방법에 따라서 좀 거래가 많이 됐는데요. 네. 다만 이제 요렇게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이제 그 요새는 아무래도 당장의 뭐 매출이라든지 뭐 자산 상태보다도 이제 뭐 회사의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상황들을 이제 고려하고자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DCF라고 해서 이제 미래 발생할 현금을 예측해서 현재로 이제 차감해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네. 역시 과세관청에서는 아무래도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상장 주식을 이제 거래하는 또 뭐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뭐 그런 사이트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네. 뭐 거기서 이제 거래되는 금액으로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파악도 하시지만 문제는 또 아무래도 이런 커뮤니케이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진 주식이면 좀 이제 가격을 높이기 위한 네. 좀 뭐 소위 말하는 뭐 댓글 조작, 뭐 게시판 조작 뭐 이런 게 또 있지 않냐 뭐 이런 의혹도 좀 있고 네. 그리고 뭐 사고 싶은 분은 뭐 낮추기 위한 뭐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평가 방법 중 하나로는 스타트업이 이제 외부에서 투자 받을 때 네. 그 투자 금액, 전문적인 투자 금액을 이제 기준으로 이 기업이 이제 언제 투자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요 전문적인 투자 기관이 당시에 이제 회사 가치를 얼마를 평가했다. 뭐 이런 방법도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또 인정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요것을 통해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변칙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령 뭐 내가 좀 주식 가격을 좀 낮추고 싶다 뭐 네. 이러면 이제 또 가까운 뭐 지인 VC한테 매우 낮은 가격에 좀 들어와 달라 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오는 VC도 이익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오너 입장에서도 주식 가격을 낮추고 싶었으니까 뭐 보통 상속 같은 경우가 많겠죠. 그러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변칙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또 상증세법상 평가 방법은 객관적인 이제 과거 수치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뭐 그 외에 이제 기업의 발전 가능성이나 그 잠재적인 미래 가치를 조금 이제 평가를 그런 부분들도 조금 평가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에 비해서 이제 VC는 아무래도 좀 더 미래 가치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양자 사이에는 뭐 조금은 이제 좀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제표라 보면 이제 결손이 엄청나서 액면가 정도겠지만 이제 과거 수치로 보면 이제 상당한 가격이 되겠죠. 이런 주식 가격 하나도 이게 서로 좀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행사하는 분들이 그 다음으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세금일 것 같아요. 이 스톡옵션 세금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스탁옵션 그 비과세 기준이 5천만 원 늘어났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스탁옵션 세금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시점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가 이제 부여받으셨던 시점. 부여받았던 시점에서는 세금에 대한 건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떠한 내가 손익도 받아간 건 아니기 때문에 세금도 당연히 좀 부과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행사 시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 시점에서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변호사님께서 그 주식 가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시가와 이제 행사가액의 차익만큼씩은 나의 수익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차익이 1억 원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계속 근로관계 즉 거기에 계속 그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1억 원에 대해서는 이제 근로소득과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혹시나 내가 이제 회사를 퇴사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타 소득으로 보아가지고 세금이 과세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이제 벤처기업들 특별법이나 특정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있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 참고 삼아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는 이제 부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대주주인지 여부에 따라서 최고 25%에 대한 해당하는 세금을 좀 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행사한 가격과 내가 파는 시점에서 차익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25% 정도 세금을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뭐 대주주까지는 잘 가지지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대주주다라고 한다면 이제 간주취득세에 대한 세금 문제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손익을 얻어가면은 결국에는 또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좀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좀 유의미한 판례를 하나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작년 6월에 좀 유의미한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A회사는 그 임원인 가와 나 씨에게 그 신주 교부형 주식 매수 선택권을 이제 부여했습니다. 그 신주 교부형이라 하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때 이제 현금이 아니라 이제 주식으로 주는 그런 방식인데. 주식으로 이렇게 주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가 씨와 나 씨는 신주인수권 행사에서 이제 차액에 대해서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 씨와 나 씨가 행사한 후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주가가 이제 급격히 하락해서 그 무려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후에 그 뒤에 이제 겨우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럴 때 이제 가 씨와 나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행사 후에 한 달 이내에 6분의 1 상태인 것을 보고서 이걸 돌려달라는 좀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두 분이 청구한 환급세액만 하더라도 이제 각각 수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였는데요. 다양한 사실관계 및 이제 그 근거가 뭐 있지만 먼저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환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규정대로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대법원까지 갔지만 좀 아쉬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뭐 한 가지 더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게 있다면 그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뭐 물론 이제 임직원들과 뭐 기업 모두에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너무 대량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좀 투자받기 좀 어려워진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로서는 이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좀 곧 있으면 뭐 대규모 현금 유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지분이 좀 나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투자하기 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스톡옵션 부여를 이제 의사결정하시기 전에 이런 점도 좀 함께 고려하셔가지고 의사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스톡옵션 제도와 또 이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